사회보장과 공적연금의 이해. 여러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회보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정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연금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사회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은 어떤 특성이 있으며 민간연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사회보험은 사회와 보험이라는 단어의 결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연대성의 원리와 민간보험의 원리를 접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연대성이란 재분배 구조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고, 민간보험이란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양식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공적연금은 미리 일정에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가입자에게 금전이나 서비스 형태로 급여를 주는 제도로서 가입 대상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료의 납부 없이 국가가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부조의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비기여 방식은 보통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데요. 급여는 거주기간, 자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조의 방식은 빈곤 노인 등에게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당장 보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급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점, 수혜계층의 근로 의욕과 저축 의욕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러한 부조적 급여가 소비로 연결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은 언제 도입된 것일까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서 노령장애연금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공무원연금은 175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도입된 이래 1834년 영국, 1853년에는 프랑스에서 도입되는 등 일반 공적연금에 비해 더 일찍 도입됐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제도 가입자들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소득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책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활을 자기 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가족 안에서 자식들이 노인을 부양했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인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족에 의한 부양체제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입된 공적연금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째,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령과 장수 위험에 따른 빈곤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둘째, 공적연금은 기여금과 세금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기여금과 세금은 통상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징수되지만 급여의 일정 부분이 빈곤 예방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납부한 기여금이나 세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는 빈곤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동일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은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재해, 사망 등의 위험에 직면한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해 기여금과 세금 등의 재원을 통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해당 위험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적연금의 운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연금 재정 운영 방식으로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습니다. 적립 방식은 제도 가입자의 미래 연금 비용, 퇴직률, 사망률 및 시장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험 수리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 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적립 방식에서는 미래의 급여 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급여 지출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기금에 적립해 나가는 완전 적립 방식과 일부만을 적립하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부가 방식은 각 시점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매년 각출하는 방식 또는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연도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가 방식은 제도 가입자의 급여 혜택과 보험료 부담 간의 보험 수리적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세대 간의 재정 이전을 통해 전체 제도의 재정 수지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즉, 부가 방식의 연금 제도는 현역 세대가 연금 비용을 계속 부담해준다면 적립기금 없이 약간의 지불 준비금만으로도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은 외형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 방식은 장래의 전체 연금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 급여액의 현가, 즉 연금 채무액을 적립기금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부가 방식은 연금 채무액을 보유하지 않고 단기간에 급여 지출에 필요한 급여 준비금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부가 방식은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반면 적립 방식은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적연금제도는 부가 방식을 기초로 운영되는데요. 적립 방식을 기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사회보장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금 가치의 하락, 지속적인 급여 수준의 인상,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연금 재정의 위기를 직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근로세대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은 현역 시절에 납부한 보험료는 퇴직 후에 되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부 당시에 퇴역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나중에 본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은 미래의 현역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재정 방식의 측면에서 현재 근로세대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는 부가 방식이고 일정 기간의 연금 비용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세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이며 자식 세대의 생산활동으로부터의 분배에 기초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 방식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연금급여의 수준이 미래 세대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간의 형평성이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보전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클 경우 적자분에 대해 정부 예산에서 별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부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제도는 급여 결정 방식에 따라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 급여형은 연금 급여의 수준이 대체로 개인의 제도 가입 기간과 소득액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급여 산식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른 연금 지출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의 수준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공적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확정 기여형은 제도 가입 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고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영 수익의 합계에 기초하여 향후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사적 연금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공적연금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급여의 수준을 미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로 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우리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재직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과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확정급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레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저축 방식의 연금제도와 같이 확정기여형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개인 계정에 적립된 기여금과 그 이자 수입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 재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수익 감소, 기대 수명 연장 등의 위험들이 원칙적으로 가입자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연금제도에는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기초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이라 하면 내가 사전에 낸 것을 나중에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민간 보험회사나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 연금 상품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가입하는 각종 공제회의 저축 상품 등 사적 연금에서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공적 연금은 이와는 다른 원리로 설계가 됩니다. 즉, 개인연금 등 민영연금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은 대체로 세대 간 부양 원칙으로 설계가 됩니다. 세대 간 부양 원칙이란 현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며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운영 주체와 설계의 기본 원리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적용 방식과 그 적용 근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공적연금이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가입의 형태이지만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계약을 통해 가입하게 됩니다. 국가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의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공적연금이 먼저 도입된 후 사적연금이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 1963년에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도입되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된 이후 2005년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다층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 제도로 확대 전환된 것입니다. 많은 사회보장 선진국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다층 소득 보장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층 소득 보장 제도란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을 기초로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과 개인 차원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층 보장 체계는 국가마다 그 성격과 역할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상호 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적절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보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야말로 급격히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우리나라에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언제 도입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지배와 6.25 전쟁 등으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에 비해 뒤늦게 도입된 편이지만 1960년대 공무원 연금제도가 생겨난 이래 다양한 유형의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기초연금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1층의 공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2층의 기업연금, 민간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3층의 개인연금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적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기업연금은 부가적인 소득의 보장, 개인연금은 더욱 풍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노후 보장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각 연금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층의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적용을 받고 2층의 기업연금으로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용을 받는데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민간 근로자와 달리 별도로 2층 기업연금 적용을 받지 않고 단층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적용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는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가입자 간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강제 가입 방식입니다. 이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위험의 분산, 소득 재분배 등의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운용됩니다. 이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 가입의 형태를 띠며 확정급여 방식을 채택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계약에 근거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해서 운영합니다. 보통 일반 근로자는 1층의 국민연금과 2층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의 특수직역 종사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단층 공적연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